자, 이제 원령의 작용. 이번 챕터는 원령의 그런 작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월지원령을 통해 격국용신을 설정한다. 이게 원령의 작용력이에요. 원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이느냐라는 거예요. 원령은 어떻게 쓰이느냐를 보면은 월지원령 중에 뭐를 한다고요? 격국용신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격국용신을 설정을 한다. 이게 방점이에요. 월지원령을 통해서 격국용신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방점이에요. 그 다음에 봅니다. 사주천간의 강약 왕세의 등력을 판단하는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뭐가? 원령이. 아시겠어요? 원령은 뭐를 설정한다 그랬죠? 격국용신을 설정한다. 이 격국용신은 그러니까 뭐예요? 일원을 기준으로 해서 월지를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때에 이 격국용신을 설정한다는 거고, 사주천간의 강약왕세의 등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봅니다. 십신. 자, 여기서 십신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이제 다다음 시간에 이 십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되는데, 우선 이 십신이라는 거는 10가지의 특정의 신이라는 뜻이야. 10가지의 분류 코드라고 해요. 여기서 신이라고 해놨잖아요. 이 신은 현대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분류 코드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분류 코드. 분류 코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분류 코드. 자, 그러니까 이 분류 코드를 봅니다. 10개의 분류 코드를 보면 우선 이제 그 자세한 것은 요 십신에 가서 배우고요. 우선 용어만 우선 일단 알아봅니다. 비견겁재, 그 다음에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뭐 비견겁재라는 것은 요건 일간과 일원과 동일한 걸 말해요. 일간과 동일한 거. 일원과 동일한 오행을 비견겁재라 하는데, 우선 간단하게 보면은 비견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하면 일간이 간목이야. 그 비견이라는 건 요거랑 음량이 같은 걸 말해. 음량이 같은 거. 그러니까 갑이 오면은 당연히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비견이라고 그래. 비견. 그러면 을이 오면은 이거는 겁재라고 그래. 아, 잘 알았어. 겁재라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지에 이제 인이 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비견. 자, 그게 이제 동네명이라 그래. 그걸 동네명이라 그래. 자, 봐봐요. 이제 그걸 조금 이따 배울 건데 미리 하면 그걸 동네명이라 그래. 이게 뭐야? 요거는 그냥 지지는 십신이라고 분류하지 않아. 지지는 십신으로 분류를 하지 않아. 그러면 왜 지지를 갖다가 이걸 비견이라 그러나요? 그건 뭐냐? 인중에 있는 인중에 있는 갑이 뭐라고? 비견이야. 인이 비견이 아니고 인중에 있는 뭐가? 갑이 비견임에도 불구하고 동네명리에서는 뭐라 그러냐고? 인을 갖다가 비견이라고 말을 해요. 그 뭐야? 잘못된 명이라 그래. 그걸 같이 가는 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음량이 같은 것을 비견이라고, 음량이 다른 것을 왜 웃었는데? 동네명이라 그래.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설명했구나. 자, 그러다 봅니다. 식신상관이라 그래. 식신상관이라는 거는, 자, 우선 일간이, 자, 이거 지우고, 식신상관이라는 거는 일간이, 그죠? 일간이 갑이라고 기준했으니까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갑인데, 이 일간이, 이게 일간이 갑이면, 얘가, 그렇지, 보태주는 거, 생해주는 거, 이어주는 거. 내가 이어주는 건, 봐봐요. 내가 이어주는 건, 내가 누구한테 이어주죠?
자식한테 이어주잖아. 내 새끼한테 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새끼한테 이어주는 거니까 뭐야? 목, 생, 화죠. 그죠? 화죠. 이 화의 오행화가 뭐가 된다고? 이게 식신상관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음양이 같으면 뭐가 된다?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빨리 갈게요. 정제, 편제가 나왔네요. 정제, 편제는 이번에 내가 보태줬던 거, 이어가는 것은 자식같이 이어주는 거는 뭐라고? 식신상관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이걸 극하는 게 있어. 이거는 생하는 거고, 이 극하는 거야. 그죠? 이 극하는 인자야. 그러면 목, 극, 뭐? 그렇지. 목, 극, 토가 돼. 요게 뭐라고? 재성이라 그래. 정제와 편제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 재성이다. 여기서 성자는 별성자를 써요. 재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재성인데 그 볼게요. 그러면 일간과 그러니까 일간과 음양이 동일한 거니까 뭐예요? 무토겠네요. 그죠? 요건 무토를 갖다 뭐라 그런다고? 같은 거 요거는. 요거는 편제라고 그래요. 편제. 그 다음에 요거 다른 거 기토. 요거는 뭐라 그런다고? 요거는 정제라고 말해요. 정제. 편제와 정제. 그 다음에 뭐죠? 정관과 편관이 나왔네요. 그죠? 이게 정관과 편관이라는 말은 뭐냐? 자, 봐요. 이번에는 아까 내가 생해주는 거 뭐야? 식신상관. 내가 극하는 게 뭐? 재성이야. 기준이. 이걸 나라는 표현이 아니고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 어떤 기준. 특정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걸 일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생하는 것은 식상. 기준에서 극하는 것은 재성, 정제, 편제. 그 다음 반대로 그 기준을 빠따치는 거. 그 기준을, 기준을 빠따치는 거. 기준을, 그렇지. 이 기준을 빠따치는 걸 이걸 관이라 그래. 이걸 관성이다라고 말을 해. 관성. 기준을 빠따치는 거를 관성이라 그런다. 내가 생하기도 하고 내가 극하기도 하는데, 그죠? 그 나를 극해오는 게 있어. 그걸 관성이라 그래. 그 관성에는 또 뭐가 있다? 정관과 편관이 있는데, 정관과 편관인데, 오행이, 그러니까 나랑 오행이 같은 것.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관성이니까 금금목 되겠죠? 그러니까 경금을 잡아볼게요. 경금은 양금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고? 이걸 편관, 그래. 편관. 이제 이걸 용어만 외워놔요. 다음에 자세히 배워요. 그 다음에 신금, 다른 거. 이건 뭐? 이건 정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관이다. 근데 이제 이 편관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칠살이라고 말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칠살 그렇게 말을 해요. 요거는 이제 왜 칠살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편관이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칠살이라고 표현되는 거는 요거는 삼명학에서 넘어올 때 지금 과도기적 성격으로 언어를 용어를 같이 설정을 했던 거예요. 편관은 좀 강한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살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여기 앞에 7이라는 거는 살을 살성은 다 7번째가 있는 게 칠살이라고 해요. 살이라고. 그래서 칠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요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이걸 칠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편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정인, 편인. 정인은 뭐냐면, 자, 내가 생하는 거, 내가 이제 먹여 살리는 생하는 거는 뭐라 그랬죠? 식상. 식상 그랬죠. 내가 극하는 거는 재성이라 그랬어. 그렇지. 나를 반대로 나를 극해오는 거는 그걸 관성이라 그랬어. 그러면 다 했는데 알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뭐다? 이걸 인성이라고 그래. 인성이라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자, 그렇지. 어머니와 같아. 어머니지. 어머니. 인성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인성은 음양이 같은 걸 볼게요. 음양이 같으면 임이야, 임. 이걸 뭐라 한다? 임순을, 이걸 뭐라 한다? 이거를 편임, 그래. 편임. 그 다음에 개수. 이거는 정인, 그래. 정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인은 다른 말로
효신이라는 말을 써요. 다음에 가르쳐 줄게요. 효신 이렇게 말해요. 올빼미 효라고 써가지고 효신이라고 효신 그래 효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모에다가 비유를 해요. 우리가 친엄마가 아니고 뭐야 계모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모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인이다. 편인. 효신. 자 이제 이해 갔죠? 그래서 자 십신은 비견겁제 식신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에 알겠죠? 자 그것에 뭐 격을 설정한다. 아하. 그러니까 원령의 작용이라는 거는 아까 그래서 격국 용신을 설정한다라고 했죠. 근데 그 십신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예요? 비견겁제 격이 되겠고 식신상관 격이 되겠고 그러니까 식신격 상관격 정제격 편제격 정관격 편관격 정인격 편인격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십신에 따라서 분류된 격이 만들어진다는 뭐가? 뭐에 의해서? 원령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원령에 의해서. 그래서 그 격을 설정하고 십신의 생왕사절에 따른 강약왕세의 등령을 또한 뭐 설정을 한다. 아하, 십신의 생왕사절 12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12운성 절태양생욕대 녹광세 병사묘 세 자식 그러면 절태양 생욕대 녹왕쇠 병사묘 그렇죠. 바로 그 생왕사절에 따른 뭐 강약왕세의 등력을 그 얻는 힘 등력을 설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러면 격이 생기잖아요. 십신격 예를 들어서 정제격이 생겼다.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정제격이 있다. 자 간목이 있다. 간목에 있어서 자 이렇게 추걸이야 이게 월지가 월지원량이 추걸인 거예요. 그러면 봐요. 이거는 음토예요, 양토예요. 쓰이는 거는 뭐로 쓰인다 그랬죠? 이거는 자축이죠. 자축 인묘 그러니까 자는 양, 축은 뭐 음이죠. 그렇죠. 이게 음이야. 요는 왜 음이 되냐? 요 뭐 요 속에 뭐가 들어 있죠? 개, 신, 기가 들었네. 그렇죠? 자, 이 개신기, 이 기토가 들어 있네요. 그렇죠? 바로 얘가 이게 사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축토는 토니까 뭐 한다? 그래요. 목극토예요. 그죠? 목극토이기 때문에 아까 방금 뭐라 했죠? 내가 극하는 게 뭐라 그랬죠? 재성이라 그랬죠. 재성이라 그랬는데 잘 봐요. 재성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정제와 그래요. 편제가 있다. 편제는 나랑 음량이 동일한 것. 요거는 나랑 음량이 다른 것. 그죠? 음과 양이 다른 것. 요거는 음과 양이 같은 것. 이해가세요? 음과 양이. 그럼 요거는 봐요.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음이죠. 요거는 음이죠. 음이기 때문에 그죠? 음이기 때문에 음량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러면 다르니까 뭐예요? 그래, 이걸 가지고 뭐야? 정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월지죠? 월지 원령이죠? 그러니까 이게 십신에서 뭘 만든다 그랬죠? 격을 이 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제 뭐? 격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제, 격. 만약에 이게 아니고 자, 바꿔볼게요.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자, 만약에 이제 바꿔볼게요. 술월에 태어난 거예요. 이게 술월. 그러면 술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래요. 신정무죠. 그럼 이거는 무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이건 양이죠. 이거는요? 양이죠. 기존도 양이죠. 그러면은 목극토는 똑같죠. 그러니까 목극토니까 재성이죠. 그런데 기존도 양이고 월지도 뭐예요? 원령도 뭐예요? 양이죠.
그러니까 뭐야? 같아야 안 같아? 같은 건 뭐라 그런다 그랬죠? 편제. 그래, 그건 편제. 그럼 요럴 때는 정제격이 아니고 무슨 격? 편제. 그래요. 이거는 편제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세요? 자, 나중에 이제 정제격이 무엇이며 편제격이 무엇이냐라는 걸 이제 배우게 돼요. 가령 예를 들어 정제격이라는 거는 따박따박 직장에 가서 그죠 월급 벌고 이렇게 이제 정제격이라고 해요. 편제격은 이달에는 한 100만 원 벌고 이달에는 막 1000만 원 벌고 이달에는 한 10만 원 벌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얻은 달라 이 방법 사업하는 뭐 이런 방식 사업하는 것 같이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편제격. 자, 이해 갔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이것도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그래서 십시인의 뭐 생왕사절에 따른 강약 왕세의 등력을 설정하게 된다 그랬네요. 아, 요 말을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죠. 갑이 진월에 태어났어요. 갑이. 그럼 자 봅니다. 갑은 여기에 있고 진은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어. 한번 가볼까요? 절태양 생욕대 녹왕쇠. 아, 이건 쇠지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진월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자, 술월에 태어났네요. 똑같은 재성격이야. 그죠? 요거는 같은 재성격이라 하더라도 술월에 태어났네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딱 술은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죠. 가면 절태양. 절태양. 요 양지. 아하, 이렇게. 자, 같은 재성격인데 요거는 뭐예요? 쇠지이고 이거는 뭐예요? 양지래요.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더라. 이렇게 월지 월령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쇠지 같은 경우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이거는 어느 정도 먹고 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왕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양지 같은 걸 볼까요? 이 양지의 기운에 있어서는 이거는 아직은 어때요? 엄마의 양수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더 먹이고 키워야겠죠. 그러면 이쪽을 더 도와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래,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십신의 뭐 왕세, 강약 왕세의 뭐를 등력 얻는 힘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달라지더라. 연령을 설정한다. 다만 월지월령에서 격구경신을 구하지 않고 월령을 월요일 분야 인원의 본기가 투관한 것을 격구경신으로 정한다거나 투관한 본기가 없고 여기와 중기가 투관한 경우 이를 격구경신으로 정한다고 주장하는 근대 명리학자인 위철리 또 뭐 설하고 이런 등의 이론은 그들의 뭐 주장일 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방점이야. 알겠어요? 여러분들 방점이에요. 주장일 뿐. 정통 명리학이 뭐라고? 아니다. 정통 명리학이 아니다. 이거는 근대 명리학자. 여러분들의 형님뻘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이는 첨대 말해서 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각자 공부했으니까 그죠? 명리 공부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이론이고 주장이지. 이거는 정통 명리학, 정통 자평 명리학이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만 이들이 원서의 평주본을 편찬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함께 수록함으로써 후학인들 특히 이를 번역한 한국이나 일본 등은 중국어로 편찬된 것을 기화로 이를 마치 고전 또는 정론인양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엄청난 오류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아야 한다. 이게 가장 뼈아픈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라 그랬는데 일본은 특히 누구죠? 아부태산이라고. 뭐라고요? 이 아부태산, 일본의 아부태산은요, 이 아부태산은 일본 명리학의 아버지, 시조나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양반은 누구냐 하면은 그러니까 사진 기자예요. 종군 기자예요. 이 청대에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일본의 종군 기자로 갔다가 거기서 종군 기자는 안 하고 뭘 했다. 일본이 명리학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에 이 명리학이 누구 거냐면 주로 평주서, 즉 누구? 바로 이게 위철이나 설하고 등 이 사람들. 이 사람들 거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죠. 거기 가서 아부테사는 어마어마한 명리서를 뭘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학이 완전히 정통 명리학하고는 전혀 다른 위철리나 뭐 설하고의 근대 명리학자들의 이론을 명리학인 양 이걸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그 사람도 정통 명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죠. 그거를 우리 일제시대에 저걸 갖다 일본에서 들여다와서 한국에서 또 번역을 했어요. 주로.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바로 가져와서 원전을 가지고 와서 번역을 할 실력들이 그 당시는 원서해동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부테산이 일본에 가서 번역해 놓은 거 그거를 갖다가 일제시대에서 아무래도 일본 말이 또 능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번역하기가 쉬웠던 거죠.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러한 명리서들로 인해서 전부 다 보면은 왜곡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명리학을 했더라면은 그러다 보니 그것이 원전인 양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는 어떻게 되어버렸냐. 그것이 원전으로 되고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의 원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게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짜를 가지고 오히려 진짜처럼 이렇게 변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한국의 명리학 시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왜 바꿔야 되냐. 대충 타협하죠라는 교수들도 있어요. 나는 막 혼을 내죠. 그냥 이렇게 학문으로서 배우는 익히는 것 같으면 대충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뭘 하는 학문이죠, 이거는요. 그래, 사람의 명을 추명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대충 한단 말이에요. 그건 마치 의사가 대충 칼질하지요 한 거 똑같은 거예요. 난 무지 뭐락합니다. 그래서 혼을 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다 책을 써놨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강의를 막 해놨어. 이제 와서 나 고백하건데 나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나 지금 새로 할게요. 이렇게 하는 정직한 학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해,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분명히 그러니까 이를 마치 고전 또는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참고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이론들을 섞어 놨던 거예요. 본론하고 상관없이, 원전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이는 마치 고전 또는 정론이냐 받아들인다. 이게 왜 그러냐? 한국인들이 볼 때는 그게 한국인들은 한문으로 교과서와 한문으로 참고서가 있다면, 한문으로 된 거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그게 고전인 줄 아는 거예요. 한문으로. 아니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서 참고서 써놨은 것 뿐이에요. 평주서야. 왜? 그냥 원서를 설명하기는 번역하려니까 어렵잖아. 그러니까 평주본은 그게 자기가 써놓은 게 번역하기가 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의 번역자들도 또한 중국에서 가져온 것을 평주서를 번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평주서를 번역을 해놓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그러니까 자평진전 평주본을 갖다가 그것이 고전인 줄로 이렇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전으로 둔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오류를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엄청난 오류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을 알아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 따라서 중국의 명리후학들이 연구한 주장이 전부 오류라고 힐난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명리학의 정통성과 이론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제가 이 위철리나 설하고 등의 이런 또 그의 활동력 그런 것을 전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자기들의 이론이면 그건 요건 내 이론입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데 물론 자기들은 그렇게 이론을 했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그걸 번역을 할 때
그것을 마치 그 원전인 양 번역을 해버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왜곡되고 변질되었다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쪼록 이 점을 명심하여 바르고 정통적인 명리학을 습득하여 바른 인생 여정의 안내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명리학을 공부하거나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뭐죠? 실전에서 상담을 해줘야 되는 안내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추명학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통명리학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정통명리학을 습득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간단하게 위철리와 설하고에 제가 주석을 달아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잠깐 보고 가죠. 위철리는 1912년생입니다. 1912년생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머리다. 그렇죠. 할아버지 뻘이지. 그러니까 우리 형님 뻘이야. 그러니까 1912년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서부터 공부를 했어요. 12세부터 역학에 입문하여 많은 실전 상담을 산 대만의 명리학자이다. 팔자제유라는 이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팔자제유는 그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명리서로 1935년이에요. 이게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1935년 중국 상해에서 처음 출간되었다. 이거. 얼마 전 이야기예요, 얼마 전.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중국 언어다 보니까 중국말이면 사람들 그게 고전인 줄 알아, 한국 사람들. 실제로 그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수들도 그걸 원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고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엄청나게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자평진전 평주본을 갖다가 설하고 쓴 걸 갖다가 고전이라고 해요.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전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고전이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고전이라 할 것인지. 이렇게. 자, 예로부터 전해져 온 것 이렇게 쓸 건지 아니면 옛의 그 근본적인 경전인지 전혀 차이가 있다. 전혀 다른 말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전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책이라 해가 그것이 정통성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935년 중국 상해에서 처음 출발했다. 저서로는 팔자제요, 명리하고 특히 이게 팔자제요가 보면은 그 상담 일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요 책을 보여드릴게요. 명리학원, 그다음에 명상적고사 1, 2, 3 등이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설학원을 한번 봅니다. 설학원은 여기 이제 자기 연도인데요. 이게 청말에서 민국에 죽었어요. 1886년 3월 3일 신시에 태어나가지고 1949년도에 죽었어요. 사주 보라고 시간까지만. 네, 요거는 내가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요거는 자평진전 평주본에 설하고 자기 명조를 밝혀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자평진전 평주본에 자기 명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1949년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으나 백부가 파산한 뒤 허다한 명학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명리를 담론하기를 즐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49세인 1934년. 아까 위철리는 1935년에 저 팔자제유를 상해에서 출간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49세 되던 1934년에 갑술년에 고급명인감이라는 걸 지어냈고, 그 다음에 50세에 1935년, 그러니까 위철리가 팔자제유 쓰던 해 같은 해에 1해년에 적선수 징의를 이 사람이 평주를 해요. 그 다음에 무술년에 51년 36년에는 병자 요때는 자평진전 요걸 평주본 언제 썼다고요? 그러니까 1936년에 뭘 썼다고요? 자평진전 평주본을 냅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고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머나.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거 거의 근대. 그러니까 1935년에는요. 그러니까 형님들 써놓은 책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고전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러하게 왜곡이 돼 있다 이 말이야. 지금 한국의 한반도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쓴 책이 고전으로 둔갑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52세 되던 1937년도에
그때는 궁통보감을 또 평주를 하죠. 이 사람은 자평진전뿐만 아니라 적전수, 그 다음에 궁통보감 모든 걸 다 평주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리학에 대해서 상당히 일학을 이룬 건 틀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원전을 원전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인 논용신 변화, 용신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변한다고 그랬죠? 월지에, 그렇죠. 월지 인원, 월령이죠. 월지 인원이 그것이 사령하는 데 따라서 향이 바뀐다 그랬어요? 안 바뀐다? 대문이 바뀐다 그랬어요? 안 바뀐다 그랬어요? 내용물이 바뀐다 그랬어요? 안 바뀐다 그랬어요? 바뀐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게 용신이 불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유일인 거야. 그렇게 완전히 왜곡을 시켜놔버렸단 말이죠. 그거를 그 사람의 이론이니까 뭐 왜곡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의 이론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마치 그것을 원전이 그냥 다 번역을 해놔버려요. 그리고 가리키는 사람들이 원전을 가리할 자격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 이게 힘줘서 말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해야 돼요. 근데 뭐 전부 다 평주문 가지고 죄 가리켰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명리학이 전부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요. 어느 쪽에서는 원전을 이야기하다가 격국 이야기할 때는 전부 원전 이야기야. 그래놓고 통변에 가서는 뭐라고 앉았다고? 일간을 중심으로 하고 앉은 거야.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냐고. 격국을 십신에 격국은 쫙 원전대로 해놔. 그래놓고는 그걸 응용할 때 통변할 때는 뭐라고 앉았다고? 일간을 중심으로 하고 앉았다. 이런 엉터리 같은 명략을 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정통 명리학을 해야 된다. 왜? 이것은 사람들의 인명에 추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또 옵니다. 적전수 보주를 또 했고 1938년도에는 또 자평수원을 또 지었고요. 그리고 명리입문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56세 되던 해에는 1941년이에요. 1940. 우리 어머니 나이가 우리 어머니의 저 생년월일이 같아. 40년. 그걸 다 됐죠. 40년. 응. 그러니까 그 다음에 봐요. 신사년에 조화원약 평주를 해요. 그리고 64세 1949년도예요. 1949년 기축년 가을 설하고가 심장병으로 작교한 후 위천리가 교정을 보고 1966년에 대만에서 출판을 합니다. 언제라고요? 1966년입니다. 여러분들 나이보다 어린 그 후에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가 되어 있다고요? 고전이 되어 있다. 이해 가십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명리학자라고 스스로 자칭하고 교수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들이 쓴 논문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웃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굉장히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라 해서 내가 이거를 첨부를 해놨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